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5월 10일 열리는 취임식에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초청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돼 취임식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주선 위원장은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초청과 관련해 당선자가 박 대통령을 찾아가신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취임 준비위 차원에서 제가 가든 그런 논의를 해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취임식 초청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구독자님들과 공분을 나누기 위해 전해드립니다. 박 대통령 탄핵 1등 공신 역할을 해 우파에게 유관신이라는 별칭을 얻어 조롱받는 유승민이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난 세월에 대해서 흉금을 터놓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관신배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 낙인이 찍히며 지난 2015년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오욕의 시간과 정치적 갈등에 대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유관신배는 이날 국회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고 병원에서 퇴원도 하고 달성의 새로운 사저에 입주하는 장면을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그런 마음으로 지켜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관신배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질의응답에서 가슴을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매일신문은 전했는데요. 한마디로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좌파들이 얼마나 역겨운지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의 옷값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유송화 전 춘추관장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옷값이 뇌물인지 대통령 비서실 예산인지 밝혀라라고 촉구한 논평을 낸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유송화 전 관장은 김정숙이를 2012년부터 수행한 최측근으로 김정숙이 일부 옷값을 5만 원권 현찰로 구매하는 과정에 동행해 돈을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유송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배우자를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 비서관과 춘추관장을 지내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016년 12월 2일 유송화 부대변인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은 옷값이 뇌물인지 대통령 비서실 예산인지 밝혀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유송화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송화 부대변인은 언론에 따르면 4년간 입었던 새 옷의 총액은 7억 4천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대통령의 옷값과 구두, 가방에 대한 질의에 대통령 비서실인 대통령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매년 재산 신고 시 대통령 재산은 대략 3, 4억 원씩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2억 정도 쓰고 그렇게 재산이 증가할 수 있는가? 최순실이 옷값을 내었다면 뇌물을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 예산으로 옷값을 내었다면 허위 증언의 공금 횡령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만 원을 쓰는데도 고민하는 서민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다. 본인이 아직 공주라고 생각하는가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옷값이 뇌물인지 정부 예산인지 밝혀라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당시 유송화 부대변인 주장대로라면 대통령 신분도 아닌 김정숙이야말로 자신이 황제를 능가하는 황후라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6년이 지난 지금은 처지가 뒤바뀌었는데 지금 유송화는 김정숙 옷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의 특활비 집행과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의 옷값 논란 등이 이어지는 데 대해 임기 말 청와대의 특활비뿐 아니라 김정숙의 옷값과 액세서리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활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검사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그 검사에서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 청와대가 특활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건 역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해명 또한 한마디로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특활비 문제로 온갖 정치 공세 펼쳐 공개하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관례? 그리고 감사원 검사를 최초로 도입했으면 특활비 공개도 최초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청와대는 국민 상대로 말장난하는 건가요? 해당 소식의 네티즌들 역시 그러니까 당당하고 떳떳하면 밝히라고 무슨 주술건이라며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지 총액수를 공개하라고 했나? 역시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 거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자신의 경찰 출석 요구서를 공개했습니다. 31일 김용민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다음 주에 김건희 팬클럽에 의해 고발당해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나간다라며 자신의 출석 요구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열흘 지나 우선 전화로 받은 통보라며 법원의 명도 집행을 교인 앞세워 불질러 저항한 공무집행방해 전광훈, 예산 깎아, TBS 편성에 지장을 초래한 방송법 위반 오세훈을 고발했을 때엔 각각 각하 처분하던 경찰이 김용민 페북 한마디에 어쩌면 이렇게 전광석화와 같이 열의를 갖고 수사하는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뭐 떨리거나 겁나거나 그런 거 없다. 이미 공언한 대로 저들의 정치보복을 온몸으로 다 받을 각오다라고 전했는데요. 해당 소식의 네티즌들은 푹 정치보복이란다. 입 털다가 분리하면 정치보복이냐? 김용민아 이상한 프레임 씌우지마. 이건 정치보복이 아니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라고 질투하며 그래 아무리 싫어도 선은 넘지 말자. 정치가 아무리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지만 그래도 진짜 괴물은 되지 말아야지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민 이 양반아 가정파괴범도 아니고 멀쩡한 남의 부인에게 성상납 같은 추악한 발언이나 싸지른 가해자 주제에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질하며 정치보복 운운하고 자빠졌냐? 윤석열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에 문서나 보고서 등을 파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 움직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30일 인수위는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부처에 정부에서 생산한 전자, 종이 문서와 보고서 등을 무단 파기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하지 않을 것도 요청했습니다. 원활한 인수 업무를 위한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정치보복을 예고했던 윤석열 당선자가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몰아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을 하려는 의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보복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도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말은 그저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말이었느냐며 인수위는 정치보복을 위한 움직임을 즉시 중단하라. 민주당은 윤석열 인수위의 기획수사와 정치보복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청와대는 경내 민정비서관실 등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생산된 문건과 메모 등 수백 건을 발견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언론에 공개해왔습니다. 나아가 청와대 내 문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청와대 이 부속실에서 사용했던 공유 폴더 내 전산 파일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파일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됐음은 물론입니다. 당시 야권에서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으나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전 정권 관련 파일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이기도 하다는 박범계가 지금 법무부 장관 자리에 처앉아 정치질하며 법무부를 개판으로 쳐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엔 아직까지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검언 유착 채널A 사건 관련 박범계가 한동훈을 콕 집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고 한다고 중앙일보 보도에 의해 전해지자 박범계는 친문검사는 물론 법조계와 야권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처받고 12시간 만에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중앙일보는 후속 기사를 통해 검찰 안팎의 비판 내용을 전했습니다.
한 법조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박범계가 윤석열 정부 집권 전에 어떻게든 친정부 검사들을 동원해 한동훈 부원장 무혐의 처분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부원장을 최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묶어놓아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부원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 등 요직에 기용하는 걸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는 것조차도 박범계가 수사지휘권이라는 권한을 동원하여 막으려는 건 결국 직권남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공약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최근 박범계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도 결국 이렇게 방탄용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위한 명분 쌓기였나라며 박범계는 법무부 장관의 중립성은 외면한 채 임기를 마치는 끝까지 철저히 민주당 의원으로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만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박범계는 한동훈 부원장 관련 검언 유착 의혹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 처가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추미애가 총장 지휘권을 배제한 사건 전체에 대해 원상복구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했습니다. 수사지휘 대상 확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부원장을 겨냥한 수사지휘 발동이란 비판 여론이 부담스러웠던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까지 겨냥한 꼴이 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거셌다고 합니다. 친문재인 정권 성향의 검사들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며 박범계를 만류한 것입니다. 여권에서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박범계, 모만도 못한 인간아, 마지막까지 너 같은 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수치스럽다라며 한동훈 검사장은 박범계가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도 절대로 용서치 마라. 아직도 사리분별을 못하고 나대는 꼬락서니 한심하다고 격분하며 질타했습니다. 목영훈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변함없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